절대 검은 콩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15년 연구 결과입니다. 60세 이상 분들 10명 중 6명이 검은 콩을 잘못 먹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몸속에 돌멩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마다 검은 콩 드시나요? 우유에 타서 드시나요? 아니면 콩밥에 김치 얹어 드시나요? 어떻게 드시든 지금 당장 멈추세요. 제가 직접 진료했던 72 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건강 전문가셨습니다. 병원 약은 화학물질이라며 입에도 안 대시고 오로지 천연식품으로만 몸을 관리하시는 아주 깐깐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속상하셔서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을 챙겨 드셨습니다. 그냥 드신 것도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비싸고 좋은 국산 서리태를 구해서 정성껏 불리고 삶고 갈아서 아침 대용으로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하던 이분이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옆구리를 부여잡은 채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계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사인 저조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생겨 있었습니다. 아주 딱딱한 돌멩이 말입니다. 신장 기능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술도 안 드시고 담배도 안 피우셨습니다. 남들은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그 몸에 좋은 검은 콩을 1년 내내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신장이 망가졌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 그럼 이 환자분의 일상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72 세 여성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건강 박사셨습니다. 평소에 감기 기운이 있어도 약국에 가는 대신 생강차를 끓여 드시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은 독이라며 거부하실 정도로 자연 치유를 맹신하는 분이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저분은 100살까지 거뜬할 거야 라고 입을 모아 칭찬했었죠. 이분의 비극은 딱 1년 전 거울을 보다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점 내대지는 정수리와 늘어나는 흰머리를 보며 덜컥 겁이 나셨던 겁니다. 아, 이제 나도 늙었구나. 그때부터 방송에서 좋다고 하는 검은 콩에 집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지극했는지 모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국산 서리태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려놓으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그걸 삶고 갈아서 두유처럼 만들어 드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식사 때마다 짭조름하게 졸인 콩자반을 반찬으로 드셨고 심지어 입이 심심할 때는 볶은 검은 콩을 간식처럼 오독오독 씹어 드셨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과자 대신 볶은 콩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들아, 이게 늙지 않게 해주는 불로장생 약이란다. 많이 먹어라. 본인만 드신 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권장할 만큼 확신에 차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1년 뒤 그 확신은 끔찍한 배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듯한 격통에 잠을 깼습니다. 참아보려고 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서 숨조차 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급하게 응급실로 실려와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은 처참했습니다. 콩팥이라고 부르는 신장 안에 하얀 돌덩이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이 돌들이 소변이 내려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신장은 풍선처럼 부풀어 있었고 기능은 거의 마비 상태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어머니, 혹시 평소에 뭘 드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은 억울해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워요. 몸에 나쁜 건 입에도 안 댔어요. 오직 검은 콩만 열심히 먹었을 뿐인데 콩이 나를 죽일 수도 있나요? 여러분,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검은 콩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검은 콩과 함께 드셨던 음식들이 문제였습니다. 이분은 검은 콩을 갈아 드실 때 이것을 넣으셨고 반찬으로 드실 때 저것과 함께 드셨습니다. 그 사소한 습관들이 뱃속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영양소를 돌멩이로 바꿔버린 겁니다.
과연 그분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부엌에도 분명히 있는 검은 콩의 최악의 파트너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듣고 나면 아니, 내가 매일 먹던 건데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앞서 소중한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기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내 신장은 내가 지킨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자, 그럼 검은 콩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첫 번째 음식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장을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궁합, 그것은 바로 우유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에이, 설마 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은 콩의 단백질과 우유의 칼슘을 같이 먹으면 뼈도 튼튼해지고 근육도 생길 거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카페에 가도 블랙푸드 라떼라고 해서 검은 콩과 우유를 섞은 음료를 건강 메뉴로 팔고 있고 홈쇼핑에서도 2가지를 같이 갈아 마시라고 권장하니까요. 하지만 신장내과 의사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조합은 그야말로 내 몸속에 시멘트를 들이붓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는지 그 화학적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반대로 우유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둘이 따로따로 있을 때는 각각 우리 몸에 필요한 훌륭한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뱃속에서 만나는 순간 사정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은 콩의 인과 우유의 칼슘이 결합하면 인산칼슘이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이 인산칼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돌가루입니다. 시멘트 가루에 물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서 돌처럼 변하죠. 우리 뱃속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엉겨붙어서 녹지도 않고 소화되지도 않는 단단한 덩어리가 되어버립니다. 이 덩어리들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되어 둥둥 떠다니다가 결국 우리 몸의 배수구 역할을 하는 신장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배수망에 걸린 음식물 쓰레기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장결석, 즉 몸속의 돌입니다. 이것은 저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명확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 대한신장학회 발표를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대상자 2,000명을 5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인산 칼슘 결합물을 자주 섭취한 60세 이상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장 결석 위험이 무려 2.3배나 높았습니다. 2021년 서울대병원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은 콩과 유제품을 습관적으로 함께 드신 그룹에서 신장 기능 저하율이 평균 18%나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간편하다고 검은 콩가루 한 숟가락 듬뿍 퍼서 우유에 타드시고 계신가요? 드시고 나서 배가 살살 아프거나 가스가 차서 방귀가 자주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그건 단순히 우유가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뱃속에서 검은 콩과 우유가 만나 시멘트 반죽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소화되지 못한 그 덩어리들이 부패하면서 독소가스를 뿜어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후 시니어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젊을 때는 위장이 튼튼해서 돌도 씹어 먹는다고 하죠. 위산이 펄펄 끓어 넘치니까 웬만한 건 다 녹여버립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량이 뚝 떨어집니다. 2020년 대한 소화기 학회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상의 위산 분비량은 3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소화력이 약해진 상태인데 거기에 녹지도 않는 인산 칼슘 덩어리를 매일 아침마다 집어넣고 있는 셈입니다. 신장이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요? 해결책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따로 드시면 됩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는 우유 대신 물이나 두유에 타서 드세요. 두유는 콩으로 만든 거라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우유는 검은 콩을 다 소화시키고 난 뒤 한두 시간쯤 지나서 간식으로 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차이지만 이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살립니다. 자, 첫 번째 범인 우유에 대해 확실히 아셨죠?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두 번째 범인은 우유보다 더 배신감이 큽니다. 우리가 몸보신하려고 큰맘 먹고 사 먹는 비싼 이 음식이 검은 콩을 만나는 순간 돈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자, 우유에 이어 두 번째 범인을 공개하겠습니다. 이건 배신감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비싸니까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고기도 단백질이고 콩도 단백질이니까 둘을 같이 먹으면 힘이 불끈 솟을까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힘이 솟기는커녕 비싼 돈 주고 산 소고기의 영양분을 변기에 그대로 쏟아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아주 비싸고 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런데 반지를 사서 문을 나서자마자 도둑이 나타나서 그 반지를 낚아채더니 강물에 휙 던져버린다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우리 뱃속에서 소고기와 검은 콩이 만날 때 정확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보석은 소고기에 들어있는 최고급 철분인 햄철입니다. 그리고 도둑은 바로 검은 콩 껍질에 들어있는 피틴산이라는 녀석입니다. 검은 콩의 까만 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피틴산이라는 녀석은 성격이 아주 고약합니다. 자석처럼 금속 성분을 끌어당기는 성질이 있는데 특히 철분과 아연을 기가 막히게 좋아합니다. 소고기가 위장에 들어오면 검은 콩에 피틴산이 달려들어서 소고기의 철분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우리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움켜쥐고 그대로 몸 밖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2018년 미국 영양학회지 발표를 볼까요? 피틴산이 포함된 식품과 철분을 함께 섭취했더니 우리 몸의 철분 흡수율이 최대 65%나 급감했습니다. 2020년대 한 영양학회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류와 육류를 습관적으로 함께 섭취한 그룹은 철분 흡수율이 평균 48%나 낮았습니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여러분, 소고기 비싸잖아요. 그 귀한 고기를 드시고 영양가는 흡수하지 못한 채 다 흘려보내고 계셨던 겁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후 어머님들 주목해 주세요. 앉았다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고 어지러우신가요? 계단 조금만 올라도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시나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비싼 소고기 챙겨 드시는데 정작 식탁 위에는 콩밥이 올라와 있지 않나요? 그 콩밥이 소고기의 철분을 다 뺏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철칙을 정하세요. 소고기 드시는 날에는 콩밥 대신 흰쌀밥을 드세요. 반대로 콩밥을 드시는 날에는 소고기 대신 다른 반찬을 드세요. 이렇게 따로 드셔야 소고기는 소고기대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검은 콩은 검은 콩대로 약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고 아차, 내가 그랬구나 싶으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꿉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고기 굽으면서 콩밥 드시는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게 친구를 살리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이 남았습니다. 앞에 두 가지는 그냥 영양소 손해보는 정도였죠? 세 번째는 다릅니다.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시한폭탄 같은 조합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범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유나 소고기는 기껏해야 돌이 생기거나 영양소를 잃어버리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릴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심장을 예고도 없이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 짠 반찬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말을 듣고 배신감을 느끼거나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의사 양반, 한국 사람이 밥 먹는데 김치를 빼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콩밥에 김치 한 점 척 얹어 먹는 게 우리 낙인데.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입맛 없을 때 물 말아서 짭조름한 장아찌랑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죠. 하지만 여러분의 신장이 나이 들어 조금이라도 약해져 있다면 이 조합은 단순한 밥도둑이 아니라 내 생명을 훔쳐가는 생명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검은 콩은 별명이 칼륨의 왕입니다. 검은 콩 100g을 기준으로 칼륨이 무려 1200mg 넘게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칼륨은 보약입니다. 혈압을 낮춰주고 나트륨을 배출해 주니까요. 하지만 우리 몸의 정수기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 상태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40년 넘게 사용해서 낡고 녹슨 정수기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젓갈이나 김치 같은 소금물, 즉 나트륨을 잔뜩 들이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검은 콩이라는 거대한 칼륨 덩어리까지 한꺼번에 밀어넣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낡은 필터가 감당을 못하고 꽉 막혀버리겠죠. 결국 신장은 과부하가 걸려 파업을 선언합니다. 이때 가장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신장이 걸러내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그대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을 고칼륨 혈증이라고 부릅니다. 의사들이 응급실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상황 중 하나입니다. 피 속의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처음에는 손발이 저리고 입술 주위가 얼얼해집니다. 그러다 근육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인 심장 근육까지 마비시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 오고 심하면 아무 예고도 없이 심장이 툭 멈춰버리는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72 새 건강 박사 할머니 기억나시죠? 그분이 쓰러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콩자반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검은 콩을 간장에 까맣게 졸여서 짭조름하게 만든 그 콩자반 말입니다. 게다가 밥상에는 항상 젓갈이 올라왔고 김치도 듬뿍 드셨습니다. 검은 콩의 칼륨 폭탄에 간장과 젓갈의 나트륨 폭탄을 매일 끼니마다 터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 결과 멀쩡했던 신장이 1년 만에 비명을 지르며 망가졌고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 때 심장 박동까지 불안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발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양말을 벗었을 때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서 잘 안 없어지시나요? 아니면 저녁만 되면 발이나 종아리가 퉁퉁 부으시나요? 둘 다 해당하신다면 지금 당장 검은 콩과 짠 음식을 같이 드시는 습관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의 신장이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론 김치나 된장이 나쁜 음식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드실 때만큼은 철저하게 저염식으로 드셔야 합니다. 콩밥을 드실 때는 김치 양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세요. 국물 요리는 국물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 위주로만 드세요. 이 작은 절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신장을 지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공포의 음식 3가지였습니다. 첫째, 우유는 몸속에 돌을 만듭니다. 둘째, 소고기는 영양소가 다 도망갑니다. 셋째, 짠 반찬은 신장을 터지게 만듭니다. 무섭게 들리셨겠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망가진 신장도 되살리고 검은 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적의 짝꿍 음식 3가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해결책을 듣기 전에 혹시 발목에 양말 자국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발목 체크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서로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응원하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신장을 살리는 첫 번째 구세주, 이 음식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듣고
아이고, 무서워서 이제 검은 콩 못 먹겠네 하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검은 콩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오히려 죽어가는 신장도 살리고 빠진 머리카락도 나게 하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검은 콩의 영양을 200% 폭발시키고 망가진 몸을 기적처럼 회복시키는 구원투수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열면 바로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짝꿍, 그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검은 콩과 달걀은 의학적으로 볼 때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검은 콩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만 열심히 드시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100점짜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헐거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10조각짜리 퍼즐 게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미완성입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에는 검은 콩에 없는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이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비로소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검은 콩의 영양을 200% 폭발시키고 망가진 몸을 기적처럼 회복시키는 첫 번째 구원투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음식은 비싸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냉장고 열면 바로 있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기적의 짝꿍, 그것은 바로 달걀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검은 콩과 달걀은 의학적으로 볼 때 천생연분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주기 때문입니다. 검은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왕입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검은 콩에도 결정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중에 메티오닌이라는 성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검은 콩만 열심히 드시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100점짜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헐거운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걸 10조각짜리 퍼즐 게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시면 9조각은 맞춰지는데 딱 한 조각이 없어서 그림이 완성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미완성입니다. 이때 달걀을 딱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달걀에는 검은 콩에 없는 메티오닌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달걀이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 남은 퍼즐 조각이 채워지면서 비로소 완벽한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증명합니다. 2017년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실린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대상자 무려 3,000명을 분석했더니 콩류와 달걀을 함께 섭취한 그룹에서 단백질 흡수율이 평균 34%나 향상되었습니다.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근육으로 바뀌는 효율이 30% 넘게 좋아졌다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60세 이후 시니어 분들에게 근육은 단순한 살이 아닙니다. 생명줄이자 재산입니다. 나이 들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빠지면 당뇨가 오고 조금만 미끄러져도 뼈가 부러지는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검은 콩과 달걀을 같이 드시면 빠져나갔던 근육이 다시 차오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밥 대신 떡이나 빵으로 대충 때우지 마세요. 그건 혈당만 올리고 근육을 갉아먹는 습관입니다. 대신 따뜻한 검은 콩 밥 위에 달걀 반숙 하나 딱 얹어서 드세요. 노른자의 고소함이 콩 비린내도 잡아주고 무엇보다 근육을 만드는 최고의 보약 밥상이 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달걀 한 판이면 한 달 내내 드실 수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확실하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 바로
검은 콩과 달걀입니다. 자, 달걀로 근육을 챙기셨다면 이제는 혈관을 챙기실 차례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짝꿍은 바로 현미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나는 콩밥 먹으니까 괜찮아 하시면서 하얀 쌀밥에 검은 콩만 몇 알 섞어서 드십니다. 이것은 반쪽짜리 정답입니다. 흰 쌀밥은 도정 과정을 거치면서 영양소가 깎여나가고 탄수화물 덩어리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먹자마자 혈당이 로켓처럼 빠르게 치솟습니다. 검은 콩이 아무리 좋아도 흰 쌀밥의 당분을 혼자서 다 막아내기엔 역부족입니다. 하지만 현미는 다릅니다. 현미의 거친 껍질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우리 몸속에서 그물망 역할을 합니다.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변하는 속도를 꽉 잡아채서 천천히 소화되게 만듭니다. 연구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2019년 대한당뇨병 학회 발표에 따르면 현미와 콩을 함께 섭취한 60세 이상 분들의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8%나 낮았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검은 콩과 현미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짝꿍, 여기가 오늘 내용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혹시 나는 콩만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나와서 민망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이 줄어들어서 콩의 단단한 단백질을 소화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 식초가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식초의 새콤한 산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도와줍니다. 마치 뻑뻑해서 돌아가지 않는 낡은 기계에 윤활유를 쳐주는 것과 같습니다. 식초 자체가 콩의 단단한 조직을 부드럽게 풀어주기 때문에 소화 흡수율을 극대화합니다. 실제로 2018년 대한소화기 학회 연구를 보면 식초와 콩을 같이 드신 그룹에서 소화 불편감이 42%나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초콩을 만들어 드시는 겁니다. 만드는 법도 아주 쉽습니다. 프라이팬에 볶은 검은 콩을 유리병에 담고 콩이 잠길 만큼 식초를 부어주세요. 그 상태로 일주일만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식사하실 때 반찬처럼 딱 10알씩만 꺼내 드세요. 처음에는 시큼해서 아우, 셔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참고 드셔보세요. 더부룩하던 속이 뻥 뚫리고 소화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식초 한 병 값이면 한 달 내내 속이 편안한데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70이 새 여성분 이야기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과연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우유 대신 물을 드시게 했고 짭조름한 젓갈을 다 치우고 그 자리에 초콩과 달걀찜을 놓게 했습니다. 밥은 당연히 흰 쌀밥에서 현미 콩밥으로 바꾸셨죠. 처음 일주일은 맛이 너무 심심해서 못 먹겠다라며 투덜대셨습니다. 평생 짜게 드시던 분이니 오죽하셨겠습니까? 하지만 딱 2주가 지나니까 병원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속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항상 더부룩하던 배가 쑥 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요. 6개월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셨을 때 저는 진료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알아봤습니다. 들어오시는 걸음걸이부터가 달랐거든요. 처음 응급실에 실려오셨을 때 퉁퉁 부어있던 다리는 부기가 싹 빠져서 날씬해져 있었고 무엇보다 흑빛이던 얼굴색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혈액검사 결과는 더 놀라웠습니다. 위험 수위를 넘나들던 칼륨 수치는 지극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수치들도 모두 안정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걱정했던 결석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잘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나는 비싼 약을 먹어야만 낫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집에 있는 식초랑 달걀인 줄 모르고 엄한데 돈 쓸 뻔했습니다. 이제야 밥 먹는 게 즐겁고 내 몸이 살아나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게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싼 영양제를 해외 직구해서 드시는 것보다 매일 먹는 밥상에서 나쁜 궁합을 빼고 좋은 궁합을 더하는 것, 그게 진짜 치료입니다. 우리 몸은 아직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절대로 운명처럼 정해진 쇠퇴의 길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몸은 천천히,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놀아주시려면 오늘 당장 식탁부터 바꾸세요. 주변에 검은콩 좋다고 열심히 드시는 소중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도 형제분들께도요.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도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맑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